안녕하세요. 네. 아, 뭐 갈수록 뭔가 스포티하고 영해지시는 분위기인데. 블랙 먼데이. 아이, 그런 망발을 하시고. 자,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뭐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드렸던 말씀도 있고, 그래서 주말 동안 고민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좀 차분하게 오늘 블랙으로 한번 의상을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아니, 차분하게 블랙하면 안 되지. 그래도 시장이 올라주길 바라며 빨간색 옷을 하다못해 안 되면 월드컵 그 축구복이라도 입고 빨간색이요? 오셨어야지. 네. 뭐 제 바람을 외면을 하길래 시장이 저도 일단은 시장이 역시 지표에 순응하는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고 오늘 그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팩트를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팩트를 정확히 이해하는 거. 일단 지표 분석으로 가보죠. 네, 일단 뭐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뭐 제 앞에 출연하신 또 저희 고수분들 두 분도 뭐 다양한 이야기를 또 해주셨을 것 같은데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이 이제 그 CPI가 조금 내려오면서 야, 물가가 이제 고점을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감을 가졌었고 저도 이제 시장 예상치가 8.3이었는데 거기서 뭐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우려감으로 지난주 목요일날 미국 증시가 막판에 확 밀렸으니까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뭐 숫자가 너무 이제 조금 높게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라면서 여기 보시면 지금 정점론이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에 대한 좀 기대감이 퇴색이 됐다. 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보이시나요? 네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주말에 다들 이제 뭐 뉴스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셨겠지만 또 하나는 제가 항상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씀씀이가 자꾸 줄어든다라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 소비자들 대상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소비 심리는 어떤가요라고 했는데 역대 최저로 나오면서 이 미국은 이제 소비로 지탱하는 나라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상당히 숫자가 안 나오면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를 다시 한번 또 밀어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지표의 움직임들 한번 체크하면서 이제 진행할 텐데 이제 국제금융시장의 핵심 포인트만 한번 보면 그래서 이제 5월달 CPI 나오면서 충격 받았고요. 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고 당연히 안전자산인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금리는 다시 급등하는 모습 이게 이제 요약본이다라고 보시면 됐고 하나하나 뭐 지표를 뒤에서 보는데요. 일단 먼저 CDS라는 게 있죠. CDS. 이 CDS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지만 신용부도 스왑이라는 뭔가 금융시장의 위험이 커졌을 때 이 CDS는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시장이 안정을 보면 CDS는 내려와야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한국 CDS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힘을 보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요겁니다. 이제 EMBI라는 건데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머징 마켓의 위험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역시나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 뭐 빅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죠. 공포지수인 빅스도 이렇게 상승하는. 요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흐름이었다라는 거 이제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먼저 지난주 금요일에 지표의 핵심 먼저 보고 우리가 원래 보던 대로 이제 중국부터 해서 쭉 한번 빨리빨리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쪽에서는 부분 봉쇄에 돌입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이제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상하이에 이어서 베이징 쪽도 부분 봉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건데 위안화가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살짝 위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6.7위안 아래쪽에 있던 위안화가 6.73위안으로 이렇게 조금 올라가면서 살짝 약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래도 중국 증시는 역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1.4%나 중국 상해 지수는 다시 상승하면서 우리가 음량의 조화를 말씀드렸는데 하루 쉬어서 그런가요? 다시 또 이렇게 양봉으로 전고점을 살짝
뚫으면서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으로 중국 상해 지수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미인 관점에서 자꾸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는 약간 덜한 모습.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원자재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원자재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과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 상대적인 메리트가 조금 우리나라가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중국은 이렇게 드디어 양봉으로 주봉을 마무리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렇게 됐는데요. 조금 이따가 이제 나스닥의 주봉을 보시겠지만 나스닥의 주봉은 기대했던 흐름에서 다시 조금 안 좋은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하고는 다른 모습. 자, 요거죠.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히트입니다. 히트. 이건 뭐 히트다 히트 뭐 코미디언들이 이야기하는 그 히트가 아니라 S가 붙었으니까 히트 아니에요? 아, 네, 맞습니다. 읽을 때는 히치가 맞네요. 네. 오늘의 영어 한마디가 약간 조금 어설펐네요. 네, 맞습니다. 히치인데 여기 이제 8.6%를 강하게 때렸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의 핵심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FOMC 회의를 앞두고 야 이렇게 되면 빅스텝으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빅스텝이라고 하면 75bp 정도의 인상을 한 번에 하는 것을 빅스텝이라고 시장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50bp 정도의 한 두 번 정도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다시 이거 빅스텝으로 한 두 번 정도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감. 그래서 뭐 다양한 지금 투자은행들의 의견들, 뭐 그다음에 언론사에서는 미국 경제가 침체에 가까워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 국제유가가 움직이는 것을 감안하면 아직 인플레이션 고점을 기록했다 보기 어렵다. 웰스파고의 의견입니다. 뭐 이런 내용 등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주 FOMC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 75bp입니다. 이게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급락을 한 거죠. 그렇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이게 물가가 더 세게 지금 올라가니까 야 이거 자이언트 스텝 해야 되지 않나라는 건데. 자, 일단 먼저 지표 한번 보시죠. 뭐 일단 한 달 정도 이렇게 조금 주춤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피크아웃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기대치 8.3%를 넘어서서 8.6으로 이렇게 끝났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이거는 뭐 최근에 41년 내 최고치 뭐 기사 헤드라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번에 나온 물가는 40년 내 뭐 최고치의 물가 지표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다가 더욱더 하나 충격을 준 것은 요거죠. 이제 다행인 것은 코어입니다. 코어. 그죠? 우리가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살짝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뭐 그냥 CPI가 8.6% 오른 거 거기에만 시장은 관심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에너지라든가 이런 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뭐 시장에서 핵심이 그게 아니다 보니까. 네네. 에너지 가격 때문에 난리인데. 네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말에 연방기금제 선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이제 이게 CMA 패드와치라고 하는 패드의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온 건데 6월 15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페드 미팅이 6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6월 15일날 그러면 타겟 레이트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해놓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지난번에 0.75에서 한 1% 구간으로 지난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이번에 보시면 96.4% 정도 수준으로 1.25에서 1.50, 즉 50bp 금리 올리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75bp 올리는 것은 아직까지 3.6% 정도밖에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다음 주에 아마도 50bp 금리 인상할 것으로 연방기금 선물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6월이 아니라 7월 달 쪽의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7월 27일 날 페드 미팅이 또 있습니다. 7월 27일 날 2022년 7월 27일 그때 한번 보시죠. 그때는 보시면 2%까지 올라가는 것을 48%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2.25까지 올라가는 것을 49%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1.5를 올려놓고 끝난다면 다음에 75 정도 올려야 2.25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거의 더 49%나 조금 더 높게 반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물가 나오고 난 다음에 7월 달에는 적어도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약간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부담감으로 작용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 말에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음 주에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7월달 페드 미팅까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의 확률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유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는 뭐 유가의 방향만 아마도 다들 쳐다보고 계실 것 같아요. 유가가 잡히면 물가가 좀 내려올 거고 유가가 당분간 잡히지 않으면 계속해서 물가 때문에 힘들 거고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계실 텐데 원유 선물 기준으로는 120달러 부근에서 별로 움직임이 아직까지 크게 없습니다. 그죠?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문제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의 국민들의 생필품인 휘발유 가격이 지금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 부분인데, 휘발유 가격이 좀 안정을 찾고, 유가도 좀 내려와야지만,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의 흐름입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게 2년물 국채 금리인데요. 지금 보시면 금요일 날 우리가 봤을 때가 2.8% 정도 전후였다면 한 방에 2년물 금리가 지금 3%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3% 넘어서는 금리는 10년물 이야기할 때 주로 넘어섰는데 지금 2년물 금리가 3%를 지금 넘어서는 가파른 이 통화 정책이 아마도 강하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2년물이 빠르게 반영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년물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는 것을 보면 지난 2017년도, 2018년도 이후로 4, 5년 내 최고치를 2년물 금리가 이렇게 경신을 하면서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부분이 이 시장에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물 금리인데요. 10년물 금리는 3% 초반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할 때, 그죠? 3% 초반대에 있었는데 3.16까지 한 단계 아주 강하게 레벨업을 하면서 10년물도 마찬가지로 같이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주가는 빠지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다 튀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자, 유로화는 계속 이렇게 한 단계 더 약세 흐름으로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유로화 약세는 달러 강세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씀을 이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달러가 102, 103 정도 수준에 있던 레벨이 지난주 금요일 날 104까지 한 단계 더 다시 튀어오르면서 오늘 우리나라의 외국인 수급에 좀 걱정을 하게 만드는 달러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방향이 볼린저 밴드의 상단 위로 지난주 금요일 날 달러 원 환율이 튀어 올라왔죠. 그죠?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 그나마 머물러 있어야지만 우리가 좀 외국인들 수급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로 튀어 오르면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을 굳이 뭐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기보다는 일부라도 자꾸 비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을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운 오늘 우리나라 개장을 앞두고 좀 아쉬운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환경이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네네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화요일이죠. 네, 화요일부터 제가 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이제 보였는데 5월 말부터 그죠? 6월 초까지는 안정을 좀 보였는데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좀 조심을 하시고 경계감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린 이후에 4.19, 4.34 그다음에 목요일 날 4.42였고요. 금요일 날 안타깝게도 4.51까지 다시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하이드 스프레드만 놓고 봤을 때
금요일날 우리 뭐 약간 제가 어휘 채택에 있어서 약간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촉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되는 것을 그 매삭기라는 표현을 쓰면서 조금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뭘 또 새삼스럽게 그러십니까? 네네. 항상 있는 일입니다. 자주 있었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촉을 믿기보다 지표를 믿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이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역시 이 개인적인 촉보다는 역시 시장에서 보여주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은 사볼 때입니다. 오늘 역발상으로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현금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은 그런 말씀 드렸는데 현금 비중이 많더라도 그냥 좀 더 기다리시라라는 말씀을 이 지표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더 맞았나 싶어요. 시장의 변동성이 클 거란 말이에요. 뭐 예상은 네네. 일단 뭐 하락으로 될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냥 지켜만 보자. 그렇죠. 뭐 원래 제가 이 지표에 따라서 움직였던 그 스탠스대로 오늘은 뭐 관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조금 이따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 그래서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일부 조금 비중을 가지고 게임주 중에서 한번 크래프톤에 대해서는 한번 하락할 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그 의견을 듣고 또 관심 가진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이따가 업데이트는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공포지수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우리는 일간 단위로는 변동성이 좀 크니까 주간 단위로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쉽게도 5월 말이죠. 5월 말에 주간 단위로 이렇게 꺾이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조금 주식 비중을 키웠다면 주간 단위로도 지금 다시 하이드 스프레드가 이제 고개를 들고 올라오는 그림이니까 이 그림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뭐 주식 비중을 키우기에는 지금은 조금 부담스러우니까요. 오늘은 일단은 이번 주 그다음 이번 주 15일 끝나고 16일 날 우리가 목요일 새벽에 FMC 기자회견이 있고 그죠?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적어도 그때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하이드 스프레드가 일간, 주간 단위로 다 올라오고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끝났던 이제 우리 투자 심리는 조금 안 좋아졌습니다. 25 정도까지 좋아졌다가 다시 28까지 약간 악화되는 그런 그림이 우리 공포 낙관 지수에서 좀 나타났다 정도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되었던 이제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물가가 소비에 영향을 지금 급격하게 주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부분이거든요. 물가를 올라가더라도 소비가 흔들리지 않으면 버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영향을 줬고요. 58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50.2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필수 소비자 외에는 점점 조금 구매하기가 꺼려지는 그런 환경으로 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CPI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스닥이 목요일날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역시나 CPI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나스닥도 3.5%나 이렇게 갭 하락 출발했고 뭐 거의 반등조차 하지 못하다가 막판에 조금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밀리는 그러한 일중 흐름으로 나스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업종의 판을 한번 보시면 뭐 대부분 다 안 좋은 그림으로 마감이 뭐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에너지 업종 정도만 뭐 1% 정도 내외로 하락을 했고 우리가 아는 뭐 빅테크들 성장주들 전반적으로 다 큰 폭의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나스닥 일봉 차트까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죠. 무너졌어요 일단. 네, 이 지지선이. 사실 뭐 우리가 그 하이드 스프레드라는 객관적인 지표, 그 다음에 이 나스닥의 이 캔들의 에너지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하락 추세가 맞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금요일에 같이 이야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박스권을 하향 이탈을 여기까지였잖아요. 그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봤은 게 이 에너지 라인이 횡보하던 8일 동안의 횡보 라인을 위로 올라서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오면 추가 하락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가 봤던 부분이었고 역시 이제 한 단계 이렇게 더 레벨 다운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작은 갭이 하나 또 열려져 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에다가 첫 번째 저항이 머리 위에 있는데 두 번째로는 저 갭까지 열리면서 적어도 저 갭이 단기간에 메우지 못하면 이러한 양봉으로 캔들의 몸통으로 저 갭을 메우지 못하면 미국 증시는 추가적인 하락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제가 우리가 8.15 머니톡 방송을 첫 출발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 기억나시죠? 이때 갭이 열리고 계속 갭을 닫지 못하면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패턴으로 나스닥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갭을 빨리 메우지 못하면 위에 있는 행보하던 구간의 저항, 그다음에 이번에 열렸던 갭까지 두 개의 저항이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에너지의 상태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하고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죠. 중국은 지금 위에 양봉으로 하나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네. 계속해서 에너지가 중기적으로 좋아지면서. 근데, 나스닥은 2주 동안, 에너지가 좋아지는 듯한 흐름을 보였다가, 지난주에 다시 지금 주봉 MACD 오실레이터가 이 길이가 길어지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에너지는 단기적으로도 지금 안 좋은 패턴이 만들어졌고 갭도 만들었고 박스권을 하향 이탈했고 다시 주봉상 중기적으로도 안 좋아질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적어도 목요일날 새벽 FOMC 회의라는 이란 변동성 구간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이제 핵심으로 이제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그렇죠. 이제 글로벌 쪽의 동향을 봤다면, 자 글로벌 동향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쪽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뭐 확실히 겹치는 뭐 공통적으로 매수하는 업종이 지금 거의 보이지 않죠? 조선업종 정도만 지난주 금요일에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하는 업종으로 보였지 상당히 엇갈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팔면 외국인들은 기관들이 사고 있는 쪽은 외국인들이 팔고 이렇게 상반되는 엇갈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은 그런 흐름으로 안 좋은 에너지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에 실적 컨센서스 상향 조정이 된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 업종이 있었고 기관들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순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제가 화학 업종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횡보하던 화학 업종의 실적 추정치가 영업이익입니다. 드디어 지난주 후반에 이렇게 상향 조정되는 애널리스트들이 위로 실적 추정치를 상향 조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화학 업종 내에서 실적 추정치 상향되면서 어떤 종목으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일단 세 종목 정도가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81% 시가총액의 아셈스라는 종목. 아셈스 혹시 우리 공부했던 거 대표님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못하시죠? 그래서 제가 업데이트 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워닝 머티리얼즈를 0.76%, DL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0.66%, 네. 이렇게 세 종목 정도가 나머지 화학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탑 3 종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종목 정도를 일단 먼저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할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입니다. 워닝 머티리얼즈가 시가총액 0.82%로 0.76%로 가장 강하게 들어온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모건 스탠리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또 안 좋은 리포트가 네, 또 나왔습니다. 네. 그쪽은 하여튼 한 번씩 우리 초를 뿌리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이었고, 하이닉스도 PBR 100까지 다시 또 떨어지는 그림.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대형주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폭격을 좀 맞은 모습이었는데요. 형님들이 그렇게 이제 폭격을 맞으니까 당연히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 소재, 장비, 부품 다 안 좋았고, 특히나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특히나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가 계속 나오니까 펀드에 좀 당겼던 이런 실적 있는 소부장주들이 다 최근에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IT 관련주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워닝 머티리얼즈가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이 종목은 반도체에 들어가는 네온가스와 같은 특수 가스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졌을 때 이거 가스가 제대로 조달되지 않을 가능성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2분기에 지금 반도체 소재주 중에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들은 요 위에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일본의 엔화가 지금 상당히 엔저가 되고 가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소재주들 중에 상당 부분의 이 원료를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그 소재주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동진세미캠 관련된 게 동진세미캠이 그런 성격인데 소재는 그러니까 원료는 일본에서 값싸게 수입을 해오고요. 매출은 달러로 매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엔화로 싸게 들어오고 비싸게 달러로 매출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지금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기대치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진세미캠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솔브레인도 이 식각 소재 공정이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솔브레인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혜. 그래서 원인 머티리얼즈 세 종목 정도가 실적 컨센서스가 조금 좋아지고 있는 그나마 반도체 소재주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 수급에서 들어온 종목이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였고,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실적 추정치는 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게임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어떤 종목들이 들어왔나라는 보기 전에 이 PSR이 3배 정도로 바닥권에 있다라는 밸류에이션, 업종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요. 다시 한번 3이라는 숫자를. 자, 그러면 금요일 날은 누구에 대해서 집중을 했나라는 것을 보니까, 위메이드에 대해서 시총의 0.57%를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네오이즈라는 또 회사가 있는데 0.55%. 그 다음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이 0.13. 한 두 개 정도가 상당히적으로 강하게 들어왔고 크래프톤도 0.13 정도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 정도만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메이드의 주봉인데요. 25만 원이었습니다. 작년도 11월 달에 고점은 25만 원이었고 최근에 6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으니까 이건 뭐 거의 반토막보다도 더 크게 많이 빠진 거죠. 네, 많이 빠졌다가 6만 원에서 바닥 찍고 지금 한 8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회복을 한 모습인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쪽도 그렇고 스테이블 코인 쪽도 그렇고 위기감이 지난주 후반에 다시 지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움직임들을 보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벤트만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6월 15일 날은 위메이드 3.0이라는 뭐 이런 이벤트 쇼케이스 이벤트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미르 M이라는 이제 게임에 대해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급적으로 이벤트 플레이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네오위즈입니다. 네오위즈 이제 게임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상당히 좀 자산 가치가 있는 게임주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고 계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요. 자, 일단 1분기 분기 보고서를 가지고 온 건데 현금을 한 1,150억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을 1,13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하면 한 2,300억 정도, 그죠? 2,300억 정도 현금 금융자산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단위가 큰 것을 한번 보면 투자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한 4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00억에서 한 2,700억 정도의 현금과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건데, 근데 네오이즈의 시가총액이 한 5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5,350억. 네, 5,300, 정확하게 또. 정확하게? 네, 감사합니다. 5,354억. 네네. 5,300억 정도의 시가총액인데, 2,700억 정도의 현금과 투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의 그런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기에 이익을 얼마나 내는지를 한번 가져가 봤는데, 영업이익으로 1분기에 110억 정도를 냈습니다. 그러면 100억 정도 낸다라고 봤을 때 곱하기 4를 하면 한 400억 정도의 연간 영업이익을 내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시가총액이 한 5,300억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5,300억에다가 연간 400억의 실적을 낼 수 있으니까 이걸 나눠버리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퍼가 한 11배 정도 되나요? 한 10배 정도 초반 되죠. 그죠? 그래서 게임주의 밸류에이션이 업종으로 제가 지난번에 17배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네오이즈는 한 11배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게 부담 없는 수준. 그 다음에 매출의 기준으로 보았던 우리가 PSR이 게임주가 한 3배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오이즈는 뭐 1배 정도 넘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게임주 내에서는 자산 가치도 있고 이렇게 PSR이라든지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 퍼도 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관 투자가들은 좀 안정성을 보고 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작년도죠. 작년도 NFT로 인해서 급등했던 주가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최근에 2만 원 하회했다가 지금 주봉입니다. 주봉. 떨어졌다가 지금 조금 고개를 들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이 종목도 주가 많이 빠졌다가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수준이다라는 거 주가 위치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매수 강도가 시총이 0.18% 들어온 종목이 크래프톤이었고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조금 겸손하지 못하게 지표보다는 조금 역발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현금 비중이 혹시나 50% 이상이나 조금 많이 여유가 있으시면 조금 분할 매수로 크래프톤이 조정받으면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뭐 0.90%로 끝났거든요. 종가는. 그래서 아래 위로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0.90%로 끝났는데 지지 라인이 제가 어디에 있냐라고 말씀드렸냐면 26만 1,000원 정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라인 부근에서 좀 분할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거기까지는 안 왔고 그냥 장중에 한 3% 빠졌다가 보합 정도로 회복해서 끝났는데 아마도 3% 빠질 때도 분할 매수 좀 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뭐 우리나라 증시가 당연히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 부분까지 가격 조정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표의 방향성도 그렇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게임주와 같은 이런 성장주들은 또 불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난주 금요일 뭐 오늘 만약에 이 지지라인 부근에서 분할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 가격은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25만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제가 이제 손절 라인을 잡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손실은 빨리 자르고 또 만약에 시장이 크게 하락하면 더 밑에서 더 좋은 주식을 또 싸게 살 수 있는 부분이 생기니까 그 부분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하락 변동성을 우리가 크게 겪고 나면 주도주의 색깔이 좀 바뀌는 경우가 그렇죠.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이제 FOMC를 앞두고 조금 조심하자라고 다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시장의 색깔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주도주가 나타났을 때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그동안 잃었던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뭐 총알이 있는데 그 총알을 없이 다 소진을 해버리면 주도주의 색깔이 바뀌었을 때 기존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내가 버티고 회복하기에는 뭐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반드시 이제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해 놓고 가지고 있고 기다리자. 그래서 이 하락 변동성 이후에 어디가 다음 주도주가 될지에 대해서는 뭐 저랑 저희 뭐 대표님이 계속해서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저희가 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기다려 주시는 것을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단 우리 민 팀장님 초기 썩 좋지는 않다. 네, 이번에는 뭐 틀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 인정하겠습니다. 네. 이 워낙 지금 변수가 미국 변수가 그렇게 생길 줄 누가 알았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니 또 네. 누구나 다 아니 그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에 대한 민감도의 차이인 것 같아. 분명히 이 얘기 우리 나눴단 말이에요. 네, 네. 미국 정부 대변인들이 이상하게 밑밥을 까는 그쵸, 거 그 보니까 이야기도 해드렸죠. 지표가 네.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생각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하기보다는 분석은 했으나 안이하게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 그게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뭐 또 핑계라면 핑계겠지만 제가 저 지표가 저렇게 올라오니까 초보자분들이나 아니면 저 지표가 올라오는 거 그래서 나는 굳이 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고 현금 비중이 좀 여유가 있고 또 약간 내가 리스크를 테이킹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런 투자 심리가 가능하신 분들만 약간 막 그렇게 해보자라는 말씀 드렸기 때문에 우리 초보자분들은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난주 금요일에 가만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저도 어쨌든 제 촉보다는 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과 지표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자, 그래서 이제 주간 단위로 지난주 한 주 동안 이제 그 끝난 우리 기관 매수 강도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한 주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시총에 그래도 1% 이상 강하게 들어온 종목들은 이 최근 같은 장에서도 세게 지금 매수 강도가 들어오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들이 어딘지를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어떤 쪽이 들어왔는지 공부를 해보죠. 자, 일단 SM입니다. SM. 저는 뭐 SM보다는 JYP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기관 투자가들은 SM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조금 편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베스파라는 걸그룹이 이제 미니 앨범에 출시하는데 이제 예약 판매가 상당히 좋게 들어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모멘텀으로 SM에 대해서는 수급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니테스트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장비 업체인데요. 특이하게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부분을 그 유니테스트가 이제 그 개발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한번 테마를 이룰 때 유니테스트의 그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부분이 부각되는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아마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태양광주들이 워낙 요즘 좋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아셈스입니다. 아셈스는 예전에 우리가 공부를 한번 했었는데, 조금 뒤에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자료를 다시 가져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고요. 그 다음 기타, 뭐 조선주 중에서는 역시 한국카본, 태양광 쪽, 뭐 건설기계 쪽, 이들 쪽으로 시가총액 1% 이상 수급이 들어온 대표적인 종목이었고, 우리 공부했던 콘텐트리 중앙, 그 다음에 뭐 펩시콜라 제로 같은 롯데칠성, 이들 쪽이 역시 기관들의 수급이 탄탄하게 좀 들어오는 쪽이었다 정도로 한번 정리하고, 뭐 DL도 마찬가지고요. 뒤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기관들이 금요일날 수급이 아셈스는 좀 강하게 들어온 모습이에요. 그죠? 원인 머티리얼즈, SM, DL 뭐 이렇게 들어왔는데, 한번 보시고요. 자, 사모펀드는 현대에너지솔루션. 이 태양광 관련주인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대해서 사모펀드는 계속 거의 한 10일 동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최근 한 10거래일 동안 32만 주를 사모펀드에서는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제가 평균 매수 단가까지 가져왔으니까 그 부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요거요. 최근 10거래일 동안 사모펀드는 32만 주의 자금을 거의 한 80억, 90억 정도를 현대에너지솔루션으로 집행을 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신재생 에너지에 네. 대해서 지금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네네네. 그렇죠? 네, 뭐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유럽, 중국, 미국이 다 이쪽 한 방향으로 보다 보니까 그 모멘텀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같이 움직이는 몇 안 되는 업종 테마. 왜냐하면 우리 최근에 공부했던 것 중에 기관들은 사는데 외국인들은 파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테마와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같은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개인 투자가들만 반대 방향으로 지금 다 팔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시장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었다가 다시 가는 그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특히나 사모펀드들이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날이 5월 24일부터였습니다. 그때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쭉 들어왔는데, 평균 매수 단가가 이거 HTS에서 다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는데요. 얼마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32,000원. 예. 32,000원 정도가 사모펀드의 평균 매수 단가인데, 지난주 금요일날 종가가 35,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모펀드가 최근에 한 32만 주 정도 열심히 매수했는데, 지금 수익은 한 10% 정도 났다라고 볼 수 있을 거죠. 그죠? 그래서 10% 먹고 얘네들이 팔진 않을 것 같고, 시장 흔들릴 때 아마 조금 쉬었다가 다시, 뭐, 표현이 조금 누차 좀 뭐 상스럽긴 하지만 다시 해먹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별로 상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해먹을 수도 있지 뭐. 네, 그렇죠. 목마른 사모펀드가 다른 쪽에서 할 게 없으니까 아마 이 현대에너지솔루션에서 다시 또 계속 수익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폴리실리콘, 중국의 폴리실리콘 가격인데요. 이 계단식으로 최근에 계속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옆으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OCI도 주가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고 좀 횡보해주고 멈춰준다면
폴리시리콘은 원재료로 해서 그 다른 서플라이 체인들, 뭐 셀이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이러한 회사들이 이 폴리시리콘 가격이 올라오면서 원가 부담 때문에 힘들었는데 폴리시리콘 가격이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멈춰준다면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셀과 모듈을 하는 업체들한테는 수익성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폴리실리콘보다는 셀 모듈 쪽을 봐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애널리스트들의 대부분들의 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일본까지 가져갔는데 거의 뭐 최근에 주가 시장은 많이 흔들려서 뭐 200일선까지 막 떨어진 종목들 많은데 수급이 워낙 좋고 모멘텀이 좋으니까 위에 지금 딱 버티고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3만 아까 2,000원이 우리 사모펀드의 매수 단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정도까지 FOMC 회의 때까지 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이 아무리 뭐 태양광이라고 해도 같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펀드의 매수 단가 정도 부분까지 만약에 흔들려 준다면 저는 뭐 태양광 관련주 신재생 에너지 쪽 내가 없어서 사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한번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기회를 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 한번 지켜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가격 조정을 좀 받는지. 네. 그래서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연기금 쪽 한번 빨리 보면 엔진 쪽입니다. 조선 쪽에 우리가 HSD 엔진을 유상증자할 때가 역발상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뭐 최근에 유상증자 이후에 계속해서 신고가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연기금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가장 강하게 담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네. 이게 네. 지금 보니까 DL도 그렇고 네, 네. 뭐 하여튼 기관들이 사고 있는 공통적으로 기관의 주체 사모나 연기금이나 이렇게 뭐 이런 쪽에서 공통적으로 사는 주식들의 주가 흐름 보면은 확실히 기관 수급이네요, 지금. 기관이 네. 사는 주식이 오르는 장. 확실히 시장보다는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죠. 투신도 뭐 위메이드 세아특수강이라는 철강 쪽을 들어왔는데 철강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제가 또 준비를 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투신에서 매수한 종목들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한번 눈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외국인들인데 외국인들은 아셈스를 동시에 순매수. 그러니까 아셈스는 지난주 금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순매수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니스는 풍력 쪽이죠. 그 다음에 CGV, 원자력 뭐 이런 테마주들을 외국인들은 조금 편입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사모펀드가 매도한 쪽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뭐, 인텔리안 테크 같은 인공위성 관련된 이번 주 이제 15일이잖아요. 그죠? 15일날 누리호 2차 발사가 있는데, 오늘과 내일 정도가 이제 만약에 그 모멘텀 재료로 가지고 이벤트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중에서는 이제 조금,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가까워졌지 않나라는 생각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네네. 단알 같은 경우는 네네. 확실히 파니까 계속 지금 여러 날째 일주일, 한 8일 둘레여서 6일째 계속 하락했는데 네. 확실히 그러네요. 사모펀드가 매도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불안 이야기, 지금 투자은행 새벽에 제가 체크해보니까, 이더리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투자해놓은 그 기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 뭐, 비중 조절하면서 다른 자산까지 팔아야 되는 뭐 이런 약간의 노이즈도 지금 그 조금 로스컷 물질. 네네, 나오고 있고, 다른 자산에 대해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 특히나, 우리도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사실 보다가 잠들어 버렸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들어 버렸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번에 루나 사태에 대해서 과도를 했는데 이런 그 코인들에 대해서 투자하셔서 좀 피해를 보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가치가 떨어진 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 약간 그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연기금들이 매도한 그런 종목 한번 IT 부품주들 그다음에 엔터주들 일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투신에서 매도한 종목입니다. 투신에서 매도한 종목들도 이렇게 뭐 옵트론텍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이런 종목들이 투신에서 비중을 좀 줄인 종목들의 대표적인 종목들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시간 동안 잠깐 우리 기관 수급이 집중한 종목들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셈스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가져왔던 자료를 그대로 이제 몇 장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리오프닝 관련주로 많은 분들이 여행, 항공 뭐 이런 쪽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쪽을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접착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기업인데 전망 고객사가 나이키와 운동화에 들어가는 그런 접착 소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리오프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야외 외출을 많이 하시게 되면 이 러닝화를 좀 뭐 이렇게 사시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렸고 기아와 현대 같은 완성차 쪽으로도 이 소재가 들어간다라는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모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캐파를 계속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볼륨이 계속 커진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보유수가 풀렸는데 근무 물량을 소화하면 공모가 대비해서 주가가 별로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그 내용이었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던 가격이 요때였습니다. 그죠? 14,500원 정도, 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했는 날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지난주 금요일 날 뛰어 올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아셈스에 대해서 내가 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이 뚱뚱한 양봉의 시가는 상당한 에너지 지지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반해서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또 하나의 또 저항 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양봉을 이탈하는지 여부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셈스는 좀 중기적으로 조금 바닥을 찍고 우상향 트렌드를 그릴 수도 있다. 다만 증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셈스는 그런 관점으로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수급이 또 강하게 들어왔던 시총이 1% 가깝게 들어왔던 종목이 DL이고, DL은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크레이틴을 인수하면서 매출과 이익이 2배 이상으로 이제 하반기에 커진다라는 게 우리 공부했던 폰트였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분리가 되면서 건설 쪽과 그다음에 화학 쪽으로 분리를 하면서 현금을 이 DL 쪽으로 많이 밀어줬는데 그 만들어준 현금을 가지고 똘똘한 기업들을 인수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볼륨이 커진다라는 거 공부했었고, 이번에 인수한 크레이튼이 유가 상승의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를 편입을 했기 때문에 요 회색입니다. 이 유가 상승의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요 부분이 있다라는 것까지는 공부를 했고,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0.3배 정도에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키움증권에서 2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리포트가 나와서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도 목표 시가총액을 3조 원으로 잡았다. 근데 2분기는 실적이 좀 8억 원 정도로 상당히 전분기 대비해서 감소할 것 같다. 이게 방금 말씀드렸던 크레이튼을 인수하면서 회계상으로 일회성 비용이 나오는 것 때문이다. 근데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 실제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로 전분기 대비해서 역시 250%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게 키움증권의 우리 하학 애널리스트 분의 코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하시고, 그래서 주가의 상승 여력이 100%가 넘는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지금 1.5조 원이거든요. 근데 내년도 목표 시총을 3조 원으로 커버를 내면서 100%의 주가 상승 여력을 제시를 강하게 한 것이 특징적이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CC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프타를 원료로 이제 화학 제품들을 뽑아내는데 최근에 나프타 원료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NCC 관련주들은 좀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에 사실 리오프닝이 다시 되면서 다시 락다운이 조금 되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NCC 쪽에서는 이 DL이 밸류에이션으로도 가장 PER도 그렇고 PBR 쪽으로도 부담이 없고, 키움증권의 의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총 1.5조인데 내년도는 3조를 바라본다고 하니까 DL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해서 저도 좀 할 것이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그리고 네네네. 의심하라. 그렇죠. 네. 증권사 리포트가 그렇게 맞았던 적이 아주 많지는 않다. 네, 그래서 목표 시총을 우리가 그것만 기억할 게 아니라 왜 그 목표 시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DL을 공부했던 자리가 200일선을 돌파하는 요 자리였고, 지난주 금요일날 요 자리였는데, 어쨌든 공부했던 방향대로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목표 시총 3조라는 것을 기억하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방향성이 계속 움직여 가는지 NCC
동시에 업황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는지, 인수한 회사들이 실적을 내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해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철강 쪽 이슈가 나온 게 있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리면. 제속 시장에서 철강 시장에서 기다리는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뭐 한도가 이제 쿼터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폐지를 해줬으면 하는 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고 의견을 전달했는데 지난주부터 해서 약간 그 의견이 솔솔솔 지금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확정된 건 아닌데 11월 이후 즉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이 부분이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했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도 그 자국의 철강사들의 노동자들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풀어주기보다는 11월달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관련된 논의가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근데 이것만 하더라도 한 발 나아간 조치다. 왜냐하면 지난번까지는 그런 거 재협상은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11월달 이후에는 논의 시작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약간 뉘앙스를 미국에서 풍겨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아특수광이라는 종목이 이 회사가 이제 그 전방산업이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조선 쪽에 있는 선제 본강을 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한 6% 정도 오르면서 살짝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일부 철강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세아특수광의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그 탄력성이 가장 컸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세아베스틸, 세아제강까지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이들 관련주들은 하반기에 저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하방은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정도 우리 관련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건 바이든이 우리 왔을 때 네네네. 저거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철강주 뭔가 쿼터제에 대해서 근데 그 뭐 전혀 아무런 변화된 거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 뭐 전부 주기만 한 거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 좀 있었죠. 네. 근데 그때보다는 좀 진일보됐다. 일단 협의를 하겠다라고 그때서 밝혔으니까. 미국 상무부 대표가 사실 전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해도 그 부분은 우리 뭐 협상할 생각도 없고 뭐 그런 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했는데 지난주 후반에 지금 뉘앙스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기대감이 지금 좀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기는 지금 당장이기보다는 중간 선거 이후 쪽이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하여튼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뭐 아셈스도 그렇고요. DL도 그렇고 우리 이제 관련돼서 좀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주식들에 대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봤잖아요. 네네. 이렇게 시장이 이번 주 흔들릴 때 주 초반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볼만 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손가락을 꽉 참고 견디고 있어야 되나요? 저는 일단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 이유는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는 이유는 시장이 조금만 방향이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가 보는 지표들 있잖아요. 그 지표들이 조금만 좋아졌을 때는 먼저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업데이트를 드리는 거지. 지금 당장 이렇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싸하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굳이 또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